자, 파트 7번. 그렇지만 신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일만이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까지 인간에게 부과된 유일한 일이 아니다. 이제 보세요. 신체가 형성되는 동안 인간은 물질계 밖에 살고 있지만 죽었다 태어나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동안에도 물질계는 진화를 계속한다. 지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모습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또 바로 나오잖아요. 오늘날 독일 땅은 수천 년 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통찰, 이런 상상. 인간이 새롭게 지상에 태어날 때 결코 지구는 과거 인생 때와 같은 모습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 아까 전에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계. 이 시스템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살아생전에 겪었잖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도 겪었잖아요. 그게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더 빨라진다. 하물며 지금 죽었다 깨어났는데 엄청 빨라지겠죠. 인간이 사후 지구를 떠나 있는 동안 지구상에는 온갖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구상의 이 변화에는 숨겨진 힘들도 활동하고 있다. 숨겨진 힘. 그 힘들은 사후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 사후 세계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사후 인간 자신도 지구를 개조하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혼체,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귀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사후의 인간 자신도 지구를 개조하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면 악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악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악귀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 선악의 개념을 들이밀면 안 돼요. 물질력으로 풀어졌을 때의 위치를 그냥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개조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못된 마음을 가지고 지구를 망쳐버리겠다고 하는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인간의 혼으로서 여기 이렇게 주변에 있을 때 어떤지 간에 개조하려는 힘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냥 지구의 생명력이에요. 지구의 생명력 그 자체가. 통찰을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지금 이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내가 밖을 보니 여기도 영들이 여기도 영들이 막 떠 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해자리에서 통찰을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구 자체가 그냥 생명이에요. 지구 자체가. 지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모여있는 혼들이나 영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죠. 전지전능한 여러분의 주제자적 입장에서 지구 하나는 먼지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지털도 안 된다. 양자세상에 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기서 뭐 귀신이 있네 뭐가 있네 막 이런 얘기들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을 제가 이 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확 하고 확장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장시켜 드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예요? 지구 자체가 생명이구나. 이게 뭐예요? 무의자연하고 있는 지구 자체. 그냥 그 사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냥 펼쳐진 그 상태의 지구. 전체적인 지구의 생명력. 여러분들이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 한 올 하나가 먼지털 같이 돼서 어떻게 돼? 이게 토성계의 먼지 하나예요. 아까 자연대에서 말하는 이게 태양계 먼지 한 톨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진동을 하면 열로써 변하면서 어떻게 돼?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끼리 또 붙겠죠. 지구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고 더 큰 거시적인 어떤 외계인이 있어. 더 큰 거시적인 외계인은 그럼 지구 한 톨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핵으로 보는 거예요. 핵. 우리가 실제로 핵을 보듯이 더 거시적인 외계인은 우리 지구 한 톨을 뭘로 봐요? 핵.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주변도 전자들이 깜빡깜빡거리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찰을 시켜드리는 거고 이게 뭐다?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통찰을 크게 하고 있는데 지구 안에서 지구한테 까분다? 사람이 지구 안에서 지구한테 까분다? 물론 전제는 여러분들이 신적인 존재죠. 신의 객체화된 여러분들이 각자 신이죠. 하물며 각자 신이면 이 사실을 알죠. 근데 지구한테 함부로 해. 지구가 곧 난데 여기다 막 핵을 쏴서 터트리려고 해.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건 음양의 이치로서 끝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것의 말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자면 그래도 진화에 적합한 상황을 준비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줄을 서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음양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은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음의 기운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또 수색이 개고생을 하는 거죠. 개고생. 아, 이건 내 몫이 악시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전생을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개고생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개고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인간 이런 얘기 할 때도 이런 뉘앙스들을 포인트로 통찰을 확장시켜야지 된다. 이게 슈타이너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끝내지 마시고. 인간이 생명력과 영인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것과 그 물질적 표현과의 관련성을 의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인간은 고차 본성들의 지도에 그 활동을 행한다.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이런 지혜의 빛에 여러분들이 쪼이면서 그런 지도하에 활동을 행하죠. 여기 있는 영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지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에 이르는 기간에도 고차 본성들과 함께 일하고 지구를 개조하여 자기 자신의 진화에 적합한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물질력으로 드러나면 그게 진화죠.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진화인 것이고 물질력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지구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주 전체의 물질력이 일단 스타트 됐으면 그거는 진화예요. 못 멈춰요. 이건. 못 멈춰. 왜? 이런 습성 때문에. 자꾸 개조하려고 그러는 것도 습성이에요. 이게. 그러면 선이 있으면 악도 어떻게 할까? 비교하자면. 자기들도 스스로 개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어떻게 돼요? 지구에서 토성기가 떨어져 나가고 예를 들어서 태양계가 떨어져 나가고 달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도태되는 것들도 설명하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인간이 되기도 하고 다른 외계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화한 적합한 상황을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윤회를 계속하면서 어떤 시대의 지상과 그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완전히 변화된 지상의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은 죽은 자들의 활동이다.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이 이르는 동안 죽은 자는 지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무슨 그러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나? 연계에서 무슨 작업을 치고 있나? 죽은 자들의 활동. 이런 표현에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의 활동.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죽은 자 그러면 뭐 악령, 영, 뭐 이제 뭐 이런 거, 천사 이런 것도 있겠으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치. 그리고 이게 누구예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개조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 습성.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지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에 계속 관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활동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장사하기 딱 좋죠.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이런 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죽어 떨어지면 모두가 다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특정한 어떤 혼들은 영들은 더 적극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 상황을 준비하겠죠. 양적이든 음적이든 둘 다. 초감각적 인식은 모든 물질 존재의 숨겨진 영역인 것의 드러남을 본다. 육안으로 관찰할 경우 태양의 빛이나 기후 변화 등이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초감각적으로 관찰할 경우 태양의 식물에게 쏟아붓는 햇빛에는 죽은 자들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 설명은 너무 자명해요. 너무 자명하다. 인간의 혼이 식물 주위를 떠다니며 지상을 변화시킨다. 누가? 여러분이. 사후의 인간은 다가올 지상 생활을 위한 준비만을 하지 않는다.
지상의 인간이 물질적으로 일하듯이 사회의 인간은 외부 세계를 향해 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가 됐으니까? 이치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뭐가 됐으니까? 진리가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섭리가 됐으니까. 도리가 되었으니까. 순리가 되었으니까. 그 이치가 되었으니까 이 자연 섭리에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글을. 그렇게 이해 안 하면 이거 딱 장사하기 좋은 문장이죠. 수타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뭐 영혼들이 떠다니면서 진짜 뭐 특정하게 하는 것들은 귀신이나 하는 짓이고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고생을 하면서 어쨌든 영계까지 올라갈 텐데 그런 과정을 잘 겪으면 진리, 섭리, 도리, 순리 순으로 여러분들이 순수한 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지상세계에 영향을 준다. 왜? 이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치가 다시 풀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법과 카르마 윤회 법칙에 따라서. 바람이기도 하죠.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치가 되길 바라는 제 바람이에요. 이게 이치가 되길 바라는 바람. 귀신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지만 인간은 영계에서 물질계의 상황에 영향을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 반대로 물질계의 활동을 통해서 영계에도 영향을 준다. 양쪽 정보력이 지금 뿌려지느냐 갖고 올라가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감각계의 힘들의 뿌리를 내린 관계성으로부터 어머니와 아이들의 사랑이 생기지만 이 사랑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 그리고 감각적인 유대관계에서 영적인 유대관계가 생기게 된다. 이 영적인 유대관계는 물질계를 위해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계를 위해서도 맺어진다. 다른 관계성도 모두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물질력 안에서의 관계성에서의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혼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그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확대시켜서 통찰하면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라는 의미죠. 물질계에서 영적인 작용에 의해 엮어진 것은 영계에도 계속 존재한다. 정보력은 계속 끌고 올라간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 깊이 맺어진 친구는 영계에서도 그 관계성이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동무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만날 확률 거의 100%. 그리고 몸을 벗어난 뒤에는 물질계에서 생활할 때보다 훨씬 깊은 관계성을 갖게 된다. 왜? 동무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나가 없어요. 너와 내가 없어. 그냥 하나야. 무링크 시스템으로 제대로 연결만 되면 그냥 하나예요. 하나. 상상을 계속 해보세요. 무링크 시스템을 제가 괜히 섣불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기 때문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영적 존재가 다른 영적 존재의 내부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영이 된 두 친구도 서로 상대의 내부에서 관계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무링크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둘 사이에 맺어진 유대관계는 다음 인생에도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킨다. 이게 둘뿐일까요? 무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심지어 지구별뿐만 아니라 뭐 인간 따위가 채널링도 하는데 뭐 하물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우주적이다. 최소가 전우주적. 그렇기 때문에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사후에도 재회를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육화라고 표현돼서 여러분들이 윤회해서 다시 나와도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죠. 야, 우리 전생에서 모였어. 이렇게 하는 말로 표현된 순간 벌써 이런 이치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이치가. 관계가 있어요. 그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어떻게 돼요? 통찰을 해보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혈연? 이 혈연 정도일까요? 뭐 아니면은 진짜 그 당시에 어떤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고차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거의 물질. 이런 수준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시 만나기가. 악연으로서는 뭐 물질력으로 타고 만나겠죠. 동무 여러분들의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물질계에서만 보자 그러면 하나인 유일신이 세계를 나투어서 이쪽 예수와 이쪽 예수와 이쪽 예수로 활동했었던 너희들 2000년 후에 다시 만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지금 이렇게 만나요. 왜? 앞으로 몇만 년을 이끌 새로운 사상의 탄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자체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부처님이 그 나투어서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더 끝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요. 거의 위치가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일신으로서 다른 우주에 존재했다가 예를 들면 야 몇 년도쯤에 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대 그리고 지구로 확 하고 달려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동무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황은 거의 2급이에요. 2급이 아니고서는 제 얘기가 들리지 않고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가 조금 들리시고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아, 그래도 저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자명하구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쓸데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사실을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최소 믿으셔라.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거듭 되풀이된다. 윤회에 지상생활을 통해 획득한 열매를 연계해서 성숙시킨 인간은 반복해서 재상으로 돌아온다. 뭐 윤회에 하지만 이 반복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건 아니래요. 뭐라고 하나 보죠. 인간은 과거의 존재 형식에서 지금까지 말한 존재 형식으로 변해왔다. 미래는 더욱더 다른 존재 형식으로 변할 것이다. 당연하죠. 다음 장에는 초감각적 의식의 의미로 우주 진화를 인간과 관련지어 언급할 예정이며 그때 이러한 이행 단계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반복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윤회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건데 끝이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시작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작도 있기도 하고 끝도 있다. 라는 말이잖아요. 끝이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천부경 일시무시에 다 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정말 너무 쉽게 그리는 이 그림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다 이쪽 무자리를 지나지나 여러분들이 계속 흘러왔다. 시작도 있고 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은 아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통찰을 계속 해보세요. 자, 어쨌든 뭐 이행 단계 이런 것들은 아카샤 연대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우주 탄생 변화의 원리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로 이렇게는 마무리 짓는데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지켜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연계에서 체험을 이 세계에 가지고 왔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연계에서 다시 탁 하고 환생을 했는데 여기 있는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정보. 여기 있는 정보는 뭐예요? 생전에 갖고 왔던 정보.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이제 얘는 뭐해요? 물질 세계에서 경험을 쌓겠죠. 그럼 이 정보들을 새로 또 취합하겠죠. 그런데 이 정보는 뭐였어? 그 이전에 내가 죽어 떨어졌을 때 이쪽 정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정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양쪽에 그려놓은 거죠. 이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쪽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달팽이의 껍데기를 보고 그 안에 동물이 없다고 해도 그 껍데기가 동물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이 소라 껍데기를 봤을 때는 소라가 그 속에 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런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억과 카르마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은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너무 자명한 설명이죠, 이거. 이거를 부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 비유를? 너무 자명하잖아요.
억까 카르마 전생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생겨먹은 것은 랜덤으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억까 카르마 제가 랜덤이라고 예전에 한번 표현했었죠. 억까 카르마는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의미로 제가 랜덤이라고 했던 거고 시스템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100%. 100% 정확한 규칙성에 의해서 그러하게 딱 하고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들 자체는. 단순히 물질적인 힘만으로는 그 같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어떤 인생 안에서 그 인생이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초감각적인 인식이 말하는 내용에서 유래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물질적으로는 생각해도 별로 답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초감각적 인식으로 보면 무슨 이유가 있다. 그것에 원상이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에 빛을 비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이거를 인정해야지만 과학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깨달음이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에. 빛을 비출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슈타이너는. 그와 같은 경우 감각적 합리적인 관찰은 감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관찰, 가시적인 결과에 의해서 비가시적인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다. 통찰의 과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통찰을, 달팽이 집을 보면서 통찰했듯이 안 보이는 것도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에서 비가시적인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정말로 인생을 공정한 태도로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새롭게 관찰을 행할 때마다 점점 더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거 자명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는 생각을 안 했대. 나는 그냥 손만 찍찍찍찍 근 거야. 살아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런 것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이 생에서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결과들은 무언가 전생에서 그 전전생에서 무언가 이치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 이게 공정한 태도로 관찰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여러 결과들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균형 잡힌 올바른 슈타이너 자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슈타이너 자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고 이런 이치들을 설명할 때 특별히 깨진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추가 설명해야 될 거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해야 될 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고 불행의 별 아래에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일생을 보내도록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뭐 윤회, 업카르마 얘기하겠죠.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환경 아래에서 성장하고 부럽죠. 온갖 재능에도 축복받아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생애를 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두 가지 대립적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개고생인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집안도 좋고 게다가 성격도 좋아. 와, 축복받았어. 삶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을 고찰하면서 첫 번째 입장하고 두 번째 입장이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 입장은 감각이 지각하는 내용에서도 감각과 연결된 지성이 이해하는 내용에서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행복하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나도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더라도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합법칙적인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이 억울한 쪽을 생각해 봤을 때 더 극명하죠. 어? 이거 뭔가 나 왜 이렇게 억울해? 결과론적으로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 그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은 무언가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남 탓하는 거는 남 탓. 소질이나 재능에 대해서도 양친이나 조부모 그 외 선조들로 같은 유전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냥 근시안적인 물질적인 어떤 근시안적인 이 부모에서 내려오는 DNA 유전자적인 어떤 진화 이런 것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무슨 물질의 진화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데 물질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입장이라는 거죠.
손주로부터 받은 유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탄생 이전에 통과하면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형성시킨 연계의 여러 과정들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거부한다. 그 세계를 인정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설명이잖아요. 애매한 설명인데 이 연계에서 타고난 재질, 연계에서 자기 스스로 전생에서 갖고 온 어떤 그 씨앗이 있는 것하고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조부모, 조부모의 조부모로서 이어지는 DNA 구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달라요. 종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영적 세상에서 연계에서 갖고 온 이 씨앗 자체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입장은 이 같은 이해 방식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저도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두 개 갖고 싸우는 거 갖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맞거나 다 틀린데. 이런 입장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런 입장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드러난 세계에서도 왜 그러한가를 명확히 밝혀줄 원인이 없다면 어떠한 현상에서 어떤 현상도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버무리고 넘어가진 않죠. 차라리 그 입장이 신비학 영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계가 딱 보이는데 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더 통찰해야지. 비록 많은 경우에 원인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원인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이치가 있어요. 이치. 태초에 흩뿌려진 이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100%. 알프스 꽃은 저지대에서 자라지 않는다. 그 꽃의 본성은 알프스 지방과 연관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하니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추운 데서 피는 거죠. 추운 데서 피면 밑에서도 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밑에서는 안 피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에게는 그 사람을 특정한 환경에 태어나도록 작용하는 무언가 존재함에 틀림없다. 유전, 뭐 DNA, 우리 엄마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질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그런 이유.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원인만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때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때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의 기능적 움직임만을 생각하려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 너무 재밌는 비유죠. 따기를 딱 맞았는데 손만 봐.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딱 얘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과 카르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생에 받은 억과 카르마를 생각할 때 이런 균형 잡힌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양 사람들이 보통 깨달은 자들은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만든 걸 알기 때문에 고통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다, 다 너가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여라. 남 탓할 필요 없다. 그게 업인데. 근데 이제 이런 공부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통탄을 하죠. 통탄을. 억울해 죽겠지. 이게 내 탓이라고? 이 물질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게 내 탓이라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로 힘들어서 내일 모레 죽게 생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먹힐까요? 절대 안 먹히죠. 절대 안 먹혀요.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지금 2021년에 이러한 저도 이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만 평범하신 분들한테 이런 이치를 들이대면서 그거 다 네 탓이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치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생판 이런 거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못할 짓이죠, 그건. 자, 공평한 눈 이런 얘기 나오죠. 공평한 눈. 어떤 아이의 인격에서도 볼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성질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그 새로운 성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뉘앙스가 그런 거였잖아요. 선조들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어떤 특성은 어떤 아이가 뭐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원상,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문이 있었으면 그 가문 자체 환경적인 요인이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대대로 피아니스트를 양성하는 가문이야.
양성하는 가문. 그러면 이것은 환경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아이가 운명적으로 그 습성 자체가 피아니스트가 되게끔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받은 거지 유전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을 수 있죠. 물질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음악 틀어주고 주변 부모님들이 다 피아니스트고 음악가고 하면은 피아니스트가 될 확률이 많은 거지 근본적으로 보면 그건 별로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로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드문 케이스. 진짜 이런 게 이 물리적인 이유로서 이렇게 계속 유전되어 온다 그러면은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냥 정해져 있어야 돼. 마치 흑인, 백인, 황인처럼 그냥 어떤 이러한 인간의 능력도요. 그냥 이렇게 막 가문대로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결과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묘하고 통속적인 비교지만 공평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올바름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물에 빠져서 흠뻑 젖은 것이 그 사람의 내적인 본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의 특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 특질에 대한 유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다. 뭐 제가 말한 내용인 거죠. 또한 위대한 인격이 어느 혈족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이 자신의 인격을 위해 필요한 신체를 그 혈족에서 찾았음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인격의 유전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건전한 논리는 이 사실에서 바로 정반대의 것을 찾아낼 것이다. 즉 인격적인 자질이 유전된다면 그것은 혈족에 처음에 나타나서 자손에게 유전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피아니스트는 처음 태초부터 그냥 피아니스트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전된다고 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